완영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20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를 현재는 중심적으로 좀 드리고 있고 실시간적인 뉴스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에 약세 출발을 했죠. 미국 시장에 영향이 좀 있었었고요. 했는데 살짝 반등을 보이는 듯 하더니 오전 초반부터 계속해서 쭉쭉쭉 미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요 흐름이 나올 때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일본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 150엔이 넘어가게 되면 이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이 환율과 국채 그리고 각종 회사채들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깨져나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 일본이 지금 YCC를 계속 제어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지금 더 이상 제어가 안 되면서 깨질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금융위기와 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강하게 제기가 되면서 하락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고요. 일본 증시를 중심으로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자 우리 시장도 계속 일본 증시의 하락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일본보다 좀 더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어제부터 이제 찌라시 일부 돌기 시작했던 것도 있고요. 오전에 제가 광분하고 말씀드렸던 공매도 관련한 얘기하고 관련해서 좀 찌라시들도 좀 있었었고, 그리고 실제 건설사들 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유동성 위기가 있는 기업들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제 약한 고리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공매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금투세 관련해서도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라고 생각하고 전혀 관심 끄고 살면요, 그냥 위에서 이 높은 분들이 그냥 해서 다 드시는 거, 그냥 거기에 세금 그냥 다 납부해서 그분들 먹여 살린다라고, 내 돈으로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 자신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이게 당장 나하고 관계 없는 게 아니라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그 밑에 있는 연결돼 있는 기업들 다 숨쉬기 힘든 건 똑같잖아요. 먼저 무너질 거고, 삼성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대주주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나 국내 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다 죽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 국내 주식시장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밑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가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나하고 관계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나라도 일단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좀 밀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장 들어서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이 급등이 나올 때 보면 일본 증시, 그 다음에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 미선물 다 올라왔고요. 달러 약세, 파운드와 유로와 강세, 엔화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우리 환율도 원화도 강세를 좀 보였고요. 이러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제가 무방에서도 계속 여기서 요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 쪽에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한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격리 기간을 7일 격리 이후 3일 이 자택에서 관망하는 그런 구간을 2일 격리에 3일 이 관망으로 이렇게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방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닙니다. 일단 기자의 뉴스입니다. 뉴스로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급반등이 나왔는데 아직 정부에서 발표된 게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다시
일정 부분을 뱉어내는 이런 상황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 구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워낙 지금 안 좋은 뉴스들도 많고 매크로 환경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투심도 많이 위축돼 있고, 대신 그렇게 투심이 위축돼 있고 오랜 기간 시장이 눌려 있다 보니까 어떤 욕구들은, 저가 매수에 대한 욕구들은 되게 많은 상태인데, 매크로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모멘텀이 하나 딱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구간이 이렇다라는 거죠. 1위1비할 수밖에 없는 장세라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하루하루로 보면 1위1비할 수밖에 없는 장세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11월에서 1월 시나리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요때쯤부터 시작해서는 바닥을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시장 서서히 조금씩 돌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 시각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오늘 장마감 전에 올려드렸던 뉴스에도 보시면 JP모건 쪽에서도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적으로 점도표를 기준으로 해서 JP모건에서 일단 리포트가 하나 나왔잖아요. 4.5까지 올해 올리는 거, 그리고 내년에 0.25 한 번 더 올려서, 그러니까 11월에 75bp 올리고 12월에 50 올리고, 그리고 내년 한 번 정도 25 정도 한 번 올려서 4.75 상단 최대 4.75까지, 이 이후 스탑 홀드하고 지나가다가 내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빠르면 내년 여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분기 한 중반이나 후반, 그러니까 중순 전후, 늦어도 아마 4분기 안에는 금리 인하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 정도, 어느 시점이라고 못 박진 않았지만 하반기 정도쯤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뉴스가 나왔었죠.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지금 저는 요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요 상황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11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고, 요거보다 지금 조금씩 더 강화되고 있는 얘기들이 5%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요 얘기로 가게 되면 12월에서 1월 사이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요렇게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시각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죠. 이제 그 부분들까지 지나고, 이제 다음 주 뭐 PC 발표도 있을 거고, 이제 월말 월초에 또 많은 경제 지표들이 있어서 1일 할 수 있는 장세들은 계속 당분간 좀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일단 11월 FOMC가 끝나고 나서 그때의 상황,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의 상황, 세 번째는 11월 달에 발표가 돼, 11월 중순에 발표가 될 10월 CPI가 발표된 직후 전후의 상황, 요때 무렵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때부터 그래서 시장 안정화의 바닥을 잡는 그 11월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그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일단 뭐 지금 당장은 그래서 방법은 없는데요. 이 하루하루 1위 1비할 수 있는 이 변동성 큰 장세가 계속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 조금 아쉬운 건, 일단 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2216포인트 이탈 이후에 아랫꼬리 이제 제법 많이 한 이탈을 했었는데,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끄집어 올리면서 일단 2216포인트 위에다가 올려놓고 마감을 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내일 다시 이 자리 지지 테스트 한번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미국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오늘까지 이틀 조정으로 이 단기적인 시각에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바닥 잡고 다시 약간 돌려주는 흐름을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2260포인트 도전을 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 내일까지 하루 정도 더 조정 이후에 마무리하고 다음 주쯤 요거
돌파를 한번 해보러 갈 것이냐, 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을 하는 게 이틀 지금 조정을 했는데 오늘로 끝일지 내일 정도까지 가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면서 다음 주 아니면 빠르면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조금씩 반등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안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큰 틀은 큰 틀대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요건 아주 이제 매크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 아침에 원자력 발전 섹터들부터 시작해서 뭐 드론, UAM 관련 섹터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 다 이 시장 속에서 윗꼬리를 다 달았고요. 원자력 섹터들만 꿋꿋하게 장 초반부터 유지를 했고, 그 외에도 에너지 관련 섹터들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게임, 인터넷 이런 섹터들은 오늘 하락을 주도했던 섹터들이었습니다. 뭐 2차 전지는 어쩔 수 없었죠. 테슬라 영향이었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도 사실 2차 전지 문제라기보다는 트위터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요건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네이버, 엔솔, 포스코 홀딩스, 현대차, 삼성물산, 셀트리온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LG화, 카카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SK 이노베이션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수 상위 쪽에 종목들 보게 되면 천보, 카카오게임즈, SM, 펄어비스, CJ ENM, 파크 시스템즈, 시젠, 솔브레인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JYP 엔터, 노터스, 컴투스,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TSE,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BH,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많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동시효과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급격하게 줄이기 시작을 했고, 정규장이 마감한 이후에는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 자체도 매도를 크게 줄였다라는 점, 이 동시효과에서 이 부분은 조금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다만 제가 계속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오늘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불안한 측면이 좀 있었었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글쎄요, 일단 뭐 환율이 어느 정도 조금씩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그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 내일 정도부터는 다시 또 조금 우호적인 수급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오늘 이틀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일단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마감 영상은 마감 브리핑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십시오.